이른 새벽의 궁궐은 자욱한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하얀 서리가 반짝였고 궁중 약방의 나무 문틈으로는 쌉쌀한 약초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궁녀 은서는 바로 그 약방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중궁전 상궁의 잔심부름을 하는 그녀는 이 차가운 궁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님께서 다려드실 귤피를 오늘은 꼭 구해야 하는데. 은서는 손에 든 빈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은 늘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지요. 그때 약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청색 관복을 입은 내시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 상선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듬직한 체구가 특징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상선께서 필요한 약초를 직접 챙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약방에 들렀던 것입니다. 민재는 은서를 보고는 살짝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저는 중궁전 상궁마님의 심부름으로 차로 쓸 귤피가 필요해서요. 바로 그 순간 약방문이 벌컥 열리며 약방 하인이 귤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귤피 여기 있어. 많이는 못 드리니 다음에는 다른 차를 드시라고 전해주시오. 하인이 바구니를 던지듯 내밀자 은서와 민재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구니가 허공에서 뒤집히며 잘 말린 귤피가 차가운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은서는 허겁지겁 바닥에 흩어진 귤피를 줍기 시작했고 민재도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은서의 손은 차갑게 떨렸고 민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뺨은 살짝 붉어졌고 민재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실수. 민재는 낮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흙바닥에 귤피를 주워 담으며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궁마님께서는 차를 까다롭게 드셔서 늘 상태가 좋은 찻잎만 가져가야 합니다.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주 궁궐이 떠나갈 듯 호통을 치신다니까요. 지난번엔 쑥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었어요. 기가 죽은 듯 힘없는 그녀의 목소리에 민재는 알겠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시도 마찬가지요. 상선 나리의 심부름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니? 그의 농담에 은서는 그만 깔깔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셈이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약방 앞을 채웠고 그 짧은 순간 은서와 민재는 서로에게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연대감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궁궐의 내시 숙소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약방에서 만났던 궁녀, 은서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온통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궁녀에게도 마음을 빼앗긴 적 없었던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은서의 겁먹은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지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땀으로 젖은 관복을 입은 채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약방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은서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받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약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그림자 속에서 민재가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궁녀님. 은서는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숨이 멎었습니다. 나리.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이끌고 근처의 낡은 약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닫히자 짙은 약초 냄새가 둘을 감쌌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재는 다짜고짜 은서의 입술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민재에게 입술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혼이 빠져나갈 것처럼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은서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멈추지 않고 은서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당신을 본 순간 넋이 나갔다오. 이런 마음은 처음이요. 내 마음은 이미 법도를 넘어섰어. 서로의 입술이 다시 포개졌습니다. 뜨거운 입맞춤은 금지된 열망을 터뜨렸고 서로의 관복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지며 둘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은서를 흠모하여 가끔 추근덕거리던 고관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가라앉자 민재는 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술시 정자에서 만납시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혁은 그 말까지 똑똑히 엿들었습니다. 다음 날 술시, 궁녀 은서와 내시 민재는 약속한 정자에서 만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리를 향한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민재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궁녀님, 우리의 사랑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준혁이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중죄를 저지른 두 연놈을 당장 포박하라. 이준혁의 목소리가 정자에 울려 퍼졌고 민재는 재빨리 은서를 감쌌습니다. 궁녀님, 어서 도망치시오. 은서를 밀쳐 달아나게 한 민재는 이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지. 감히 임금의 여인을 탐한 자, 그 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자를 포박하라. 포졸이 민재를 잡으려는 순간 민재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서신을 보시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침착했습니다. 이준혁은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민재가 내민 서신에는 궁녀 은서에게 백영초를 전하라. 귀하게 쓸 물건이니 조용히 전할 것이라는 중궁전 상궁의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젯밤 서신을 조작하여 품속의 백령초와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궁마마의 지시로 궁녀 은서에게 약초를 전하기 위해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무례한 짓을 하시다니 나리야말로 그 죄를 크게 물어야 할 것이오. 서신을 읽은 이준혁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포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나리,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어서 자리를 피해야 할 듯합니다. 이준혁은 이를 악물고 분을 사기며 포졸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은서는 처소에서 벌벌 떨며 온갖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거야. 민재 나리와 나는 참수를 면치 못하겠지? 유서라도 미리 써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에 은서는 포졸들이 들이닥쳤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오랜 친구, 궁녀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느냐? 진이야, 내가 여긴 어찌?
상선을 모시는 민재 나리께서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것은 민재가 써준 짧은 서신이었습니다. 서신에는 이준혁과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다정한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진이야. 정말 고마워. 은서는 진이를 끌어안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중궁전의 최상궁이 은서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궁궐을 감싼 시각이었습니다. 은서야, 약방에서 감수라 불리는 약초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너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 쓰이는 약이 아니니 반드시 은밀히 움직여야 해. 틈나는 대로 약방을 살피다. 딱 한 줌만 가져오거라.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았으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수라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약초였습니다. 그녀는 민재라면 이 약초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약방 뒤편 작은 정자에서 그를 만난 은서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재 나리, 상궁마마께서 감수라는 약초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초조한 눈빛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궁녀님. 감수는 귀한 약초라 약방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내가 알아서 구해다 드리겠소. 민재는 상선의 권한을 빌려 약방 내실로 들어가 감수를 찾아냈고 약방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은서에게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나리,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궁녀님의 무사가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요. 그러나 이 은밀한 순간을 약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하인 천식이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은 그는 둘이 주고받는 주머니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천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최상궁의 처소로 향하는 길에 천식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궁녀 아가씨, 약방에서 내시와 수군거리며 중요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이를 어쩐다. 이 일을 내 의원에 알리면 어찌 되겠소? 아마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지. 은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상궁마님의 심부름으로 다려드릴 차를 받아온 것이오. 차로 끓일 약초를 그리 은밀하게 주고받나?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천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품을 뒤지려 했고 은서는 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그 몸부림에 그만 감수가 담긴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천식은 재빨리 약초 봉지를 집어들었고 그것이 귀한 감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 이런 귀한 약초를 구하셨군. 변명은 필요 없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다면 모른 척 해드리지. 감히 약방의 하인 따위가 궁녀를 협박하려 드느냐. 내가 이 일을 상궁마님께 구하면 내가 무사할 성시프냐. 그럼 어디 해보시지. 누구의 죄가 더 큰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내시와 몰래 정을 통한 궁녀가 있다는 소문이라도 내야 할까? 내 목이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야지. 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천식은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는 데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내명부에서는 중전마마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후궁인 박휘빈이 잉태하며 궁중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 오만방자한 태도로 중전을 능멸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후궁 박휘빈이 잉태한 몸을 과시하며 궁녀들의 부축을 받고 중궁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중전마마 앞에 이르러서도 예를 갖추어 절하지 않고 부채를 흔들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이 몸이 용종을 품은지라 걸음이 무겁고 기운이 달려 안부 인사를 자주 드리지 못했사오니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말은 겸손한 청이 아니라
예를 다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중궁전 최고 상궁인 최상궁이 나섰습니다. 희빈마마, 아직 잉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무거울 시기는 아니오니 궁중의 예법에 따라 중전마마께 문안 인사는 자주 올리셔야 마땅하옵니다. 그러자 희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상궁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어찌 감히 상궁 따위가 정삼품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중전 마마. 마마께서 소인을 업신 여기시니 아래 것들까지 소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주상께 고하여 소인의 위신을 바로 세울 것이옵니다. 희빈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가버리자 중궁전 내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상궁은 분노로 손을 떨었고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중전마마는 희빈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희빈의 오만이 도를 넘었나이다. 이 일을 그냥 두시면 중궁전의 위엄이 흔들릴까 염려되옵니다. 최상궁,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오만은 스스로를 망칠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중궁전의 품격을 지키면 되느니라. 그러나 중전마마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최상궁은 중전의 위엄을 지키고자 은밀한 계책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서는 힘들게 구한 감수를 최상궁에게 무사히 전했습니다. 최상궁은 주머니를 받아들며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였구나, 은서야. 이 약초는 중전마마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며칠 뒤 궁궐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희빈의 처소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희빈마마께서 태아를 잃으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은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감수가 이 비극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희빈의 낙태 소식은 궁중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전이 시기하여 희빈을 독살하려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감수는 임신한 여인이 먹으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약초였습니다. 그런 약초가 최상궁의 손에 들어간 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는 명백한 음모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약방 뒤편 정자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으로 창백했습니다. 날이 희빈마마께서 용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 우리가 이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두렵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연루되다니? 제가 감수를 상궁마님께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꼭 그 약초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민재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마음을 놓아요. 우리는 최상궁마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요. 감수가 그런 비극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도 이 손으로 약초를 전했으니 제 마음이 무겁사옵니다. 은서,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내가 그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아요. 은서는 민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나리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궁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나리의 마음이 저를 지켜주는구나 싶사옵니다. 은서, 이 마음이 있는 한 그 어떤 음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요. 한편 이준혁은 희빈의 낙태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이 사건의 배후를 캐내기 위해 약방 주변을 은밀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준혁은 약방 뒤편 좁은 골목에서 은서와 천식이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은서는 천식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다급히 속삭였고 천식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이준혁은 천식을 약방 외곽의 어두운 창고로 불러들였습니다. 천식아, 내가 은서 궁녀와 몰래 만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감히 임금님의 여인인 궁녀를 건드리다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 천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은서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포조를 부르겠다. 천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은서를 협박한 것이옵니다. 은서가 민재라는 내시와 몰래 감수를 주고받는 걸 보았사옵니다. 그걸 빌미로 은서에게 약간의 은전을 요구했을 뿐이옵니다. 감수란 그 약초가 희빈마마의 낙태와 관련이 있단 말이냐? 예, 나리. 은서가 말하길 최상궁마마의 지시로 민재가 감수를 구해 그녀에게 전했다 하였사옵니다. 이준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증언한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 허나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음을 명심하거라. 이 정보를 손에 쥔 이준혁은 중궁전을 압박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달빛이 깔린 후원에서 중전마마와 독대했습니다. 마마, 희빈마마의 낙태가 감수로 인한 것임을 소인이 알아냈사옵니다. 그 약초는 최상궁의 지시로 궁녀 은서와 내시, 민재가 구한 것이었으니 이는 중궁전에서 시킨 일임이 자명하옵니다. 이 일이 주상전하께 알려지면 중전마마께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드실 것이옵니다. 허나 마마께서 소인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일을 조용히 덮겠나이다. 중전은 그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따위 모함으로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중전은 호통을 쳤지만 이준혁은 굴하지 않고 증거를 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예조참에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구나.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본 뒤 다시 그대를 부르겠노라. 중전은 즉시 최상궁을 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상궁. 예조참의가 감수로 희빈의 용종을 해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내가 궁녀에게 그 약초를 구하라 명한 것이 사실이냐? 최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희빈마마의 오만이 중궁전의 위엄을 해친다 여겨 소인이 단독으로 희빈마마께서 드시는 탕약에 감수를 넣었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오니 소인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중전은 최상궁의 자백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상궁. 그대가 안 해도 될 일을 저질렀구나. 이 일이 주상께 알려지면 너는 물론 나와 우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중전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은밀히 자신의 아버지인 오의정 박치준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내실에서 중전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예조참의 이준혁이란 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겁박하여 자신의 세력을 보장해 달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물론 아버님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옵니다. 오의정 박치준은 딸의 말을 묵묵히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마. 이준혁의 야심은 오래전부터 조정을 어지럽혀왔습니다.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 두고두고 마마의 발목을 잡을 것이옵니다. 이 일은 이 아비가 알아서 처리하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궁중의 위엄을 지키고만 계시옵소서.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부디 이 위기를 막아 주시옵소서. 염려 마시옵소서. 이 늙은이가 조정에서 쌓은 세월이 있으니 이준혁 따위는 감쪽같이 없앨 수 있사옵니다. 그 후 이준혁은 갑작스레 궁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의정 대감의 엄포에 누구도 그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천식 역시 약방에서 쫓겨나 궁궐 밖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궁전을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는 모두 걷혔습니다. 은서와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서야 가슴에 맺혔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약방 정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리. 이준형 나리가 사라졌다 하니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요. 그녀의 눈빛은 안도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 그대와 함께라서 이 궁궐 생활이 늘 활기차고 즐겁소.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지키며 살아갑시다. 나리의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규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에요.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안개는 사라지고 그들의 사랑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한양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은서와 민재는 그 안에서 조용히 이른 새벽의 궁궐은 자욱한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하얀 서리가 반짝였고 궁중 약방의 나무 문틈으로는 쌉쌀한 약초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궁녀 은서는 바로 그 약방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중궁전 상궁의 잔심부름을 하는 그녀는 이 차가운 궁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님께서 다려드실 귤피를 오늘은 꼭 구해야 하는데. 은서는 손에 든 빈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은 늘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지요. 그때 약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청색 관복을 입은 내시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 상선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듬직한 체구가 특징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상선께서 필요한 약초를 직접 챙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약방에 들렀던 것입니다. 민재는 은서를 보고는 살짝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저는 중궁전 상궁마님의 심부름으로 차로 쓸 귤피가 필요해서요. 바로 그 순간 약방문이 벌컥 열리며 약방 하인이 귤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귤피 여기 있어. 많이는 못 드리니 다음에는 다른 차를 드시라고 전해주시오. 하인이 바구니를 던지듯 내밀자 은서와 민재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구니가 허공에서 뒤집히며 잘 말린 귤피가 차가운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은서는 허겁지겁 바닥에 흩어진 귤피를 줍기 시작했고 민재도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은서의 손은 차갑게 떨렸고 민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뺨은 살짝 붉어졌고 민재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실수. 민재는 낮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흙바닥에 귤피를 주워 담으며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궁마님께서는 차를 까다롭게 드셔서 늘 상태가 좋은 찻잎만 가져가야 합니다.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주 궁궐이 떠나갈 듯 호통을 치신다니까요. 지난번엔 쑥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었어요. 기가 죽은 듯 힘없는 그녀의 목소리에 민재는 알겠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시도 마찬가지요. 상선 나리의 심부름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니? 그의 농담에 은서는 그만 깔깔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셈이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약방 앞을 채웠고 그 짧은 순간 은서와 민재는 서로에게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연대감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궁궐의 내시 숙소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약방에서 만났던 궁녀,
은서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온통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궁녀에게도 마음을 빼앗긴 적 없었던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은서의 겁먹은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지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땀으로 젖은 관복을 입은 채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약방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은서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받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약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그림자 속에서 민재가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궁녀님, 은서는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숨이 멎었습니다. 나리,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이끌고 근처의 낡은 약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닫히자 짙은 약초 냄새가 둘을 감쌌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재는 다짜고짜 은서의 입술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민재에게 입술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혼이 빠져나갈 것처럼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은서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멈추지 않고 은서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당신을 본 순간 넋이 나갔다오. 이런 마음은 처음이요. 내 마음은 이미 법도를 넘어섰소. 서로의 입술이 다시 포개졌습니다. 뜨거운 입맞춤은 금지된 열망을 터뜨렸고 서로의 관복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지며 둘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은서를 흠모하여 가끔 추근덕거리던 고관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가라앉자 민재는 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술시 정자에서 만납시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혁은 그 말까지 똑똑히 엿들었습니다. 다음 날 술시, 궁녀 은서와 내시 민재는 약속한 정자에서 만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리를 향한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민재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궁녀님, 우리의 사랑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준혁이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중죄를 저지른 두 연놈을 당장 포박하라. 이준혁의 목소리가 정자에 울려 퍼졌고 민재는 재빨리 은서를 감쌌습니다. 궁녀님, 어서 도망치시오. 은서를 밀쳐 달아나게 한 민재는 이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지. 감히 임금의 여인을 탐한 자, 그 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자를 포박하라. 포졸이 민재를 잡으려는 순간 민재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서신을 보시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침착했습니다. 이준혁은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민재가 내민 서신에는 궁녀 은서에게 백영초를 전하라. 귀하게 쓸 물건이니 조용히 전할 것이라는 중궁전 상궁의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젯밤 서신을 조작하여 품속의 백령초와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궁마마의 지시로 궁녀 은서에게 약초를 전하기 위해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무례한 짓을 하시다니 날이야말로 그 죄를 크게 물어야 할 것이오. 서신을 읽은 이준혁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포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나리,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어서 자리를 피해야 할 듯합니다. 이준혁은 이를 악물고 분을 사귀며 포졸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은서는 처소에서 벌벌 떨며 온갖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거야. 민재 나리와 나는 참수를 면치 못하겠지? 유서라도 미리 써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에 은서는 포졸들이 들이닥쳤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오랜 친구, 궁녀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느냐? 진이야, 내가 여긴 어찌? 상선을 모시는 민재 나리께서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것은 민재가 써준 짧은 서신이었습니다. 서신에는 이준혁과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다정한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진이야. 정말 고마워. 은서는 진이를 끌어안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중궁전의 최상궁이 은서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궁궐을 감싼 시각이었습니다. 은서야, 약방에서 감수라 불리는 약초를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너라.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 쓰이는 약이 아니니 반드시 은밀히 움직여야 해. 틈나는 대로 약방을 살피다. 딱 한 줌만 가져오거라.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았으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수라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약초였습니다. 그녀는 민재라면 이 약초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약방 뒤편 작은 정자에서 그를 만난 은서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재 나리, 상궁마마께서 감수라는 약초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초조한 눈빛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궁녀님. 감수는 귀한 약초라 약방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 내가 알아서 구해다 드리겠소. 민재는 상선의 권한을 빌려 약방 내실로 들어가 감수를 찾아냈고 약방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은서에게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나리, 이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궁녀님의 무사가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요. 그러나 이 은밀한 순간을 약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하인 천식이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은 그는 둘이 주고받는 주머니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천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최상궁의 처소로 향하는 길에 천식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궁녀 아가씨, 약방에서 내시와 수군거리며 중요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이를 어쩐다. 이 일을 내 의원에 알리면 어찌 되겠소? 아마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지. 은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상궁마님의 심부름으로 다려드릴 차를 받아온 것이오. 차로 끓일 약초를 그리 은밀하게 주고받나?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천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의 품을 뒤지려 했고 은서는 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그 몸부림에 그만 감수가 담긴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천식은 재빨리 약초 봉지를 집어들었고 그것이 귀한 감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 이런 귀한 약초를 구하셨군. 변명은 필요 없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다면 모른 척 해드리지. 감히 약방의 하인 따위가 궁녀를 협박하려 드느냐. 내가 이 일을 상궁마님께 고하면 내가 무사할 성시프냐. 그럼 어디 해보시지. 누구의 죄가 더 큰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내시와 몰래 정을 통한 궁녀가 있다는 소문이라도 내야 할까? 내 목이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야지. 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천식은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는 데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내명부에서는 중전마마가 즉위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후궁인 박휘빈이 잉태하며 궁중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 오만방자한 태도로 중전을 능멸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후궁 박휘빈이 잉태한 몸을 과시하며 궁녀들의 부축을 받고 중궁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중전마마 앞에 이르러서도 예를 갖추어 절하지 않고 부채를 흔들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이 몸이 용종을 품은지라 걸음이 무겁고 기운이 달려 안부 인사를 자주 드리지 못했사오니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말은 겸손한 청이 아니라 예를 다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중궁전 최고 상궁인 최상궁이 나섰습니다. 희빈마마, 아직 잉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무거울 시기는 아니오니 궁중의 예법에 따라 중전마마께 문안 인사는 자주 올리셔야 마땅하옵니다. 그러자 희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상궁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어찌 감히 상궁 따위가 정삼품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중전 마마. 마마께서 소인을 업신여기시니 아래 것들까지 소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주상께 고하여 소인의 위신을 바로 세울 것이옵니다. 희빈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가버리자 중궁전 내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상궁은 분노로 손을 떨었고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중전마마는 희빈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희빈의 오만이 도를 넘었나이다. 이 일을 그냥 두시면 중궁전의 위엄이 흔들릴까 염려되옵니다. 최상궁,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오만은 스스로를 망칠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중궁전의 품격을 지키면 되느니라. 그러나 중전마마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최상궁은 중전의 위엄을 지키고자 은밀한 계책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서는 힘들게 구한 감수를 최상궁에게 무사히 전했습니다. 최상궁은 주머니를 받아들며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였구나, 은서야. 이 약초는 중전마마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며칠 뒤 궁궐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희빈의 처소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희빈마마께서 태아를 잃으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은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감수가 이 비극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희빈의 낙태 소식은 궁중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전이 시기하여 희빈을 독살하려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감수는 임신한 여인이 먹으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약초였습니다. 그런 약초가 최상궁의 손에 들어간 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는 명백한 음모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약방 뒤편 정자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으로 창백했습니다. 나리, 희빈마마께서 용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 우리가 이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두렵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연루되다니? 제가 감수를 상궁마님께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꼭 그 약초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민재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마음을 놓아요. 우리는 최상궁마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요. 감수가 그런 비극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도 이 손으로 약초를 전했으니 제 마음이 무겁사옵니다. 은서,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내가 그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아요. 은서는 민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항상 나리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궁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나리의 마음이 저를 지켜주는구나 싶사옵니다. 은서, 이 마음이 있는 한 그 어떤 음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요. 한편 이준혁은 희빈의 낙태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이 사건의 배후를 캐내기 위해 약방 주변을 은밀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준혁은 약방 뒤편 좁은 골목에서 은서와 천식이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은서는 천식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다급히 속삭였고 천식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이준혁은 천식을 약방 외곽의 어두운 창고로 불러들였습니다. 천식아, 내가 은서 궁녀와 몰래 만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감히 임금님의 여인인 궁녀를 건드리다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 천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은서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포조를 부르겠다. 천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은서를 협박한 것이옵니다. 은서가 민재라는 내시와 몰래 감수를 주고받는 걸 보았사옵니다. 그걸 빌미로 은서에게 약간의 은전을 요구했을 뿐이옵니다. 감수란 그 약초가 희빈마마의 낙태와 관련이 있단 말이냐? 예, 나리. 은서가 말하길 최상궁 마마의 지시로 민재가 감수를 구해 그녀에게 전했다 하였사옵니다. 이준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증언한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 허나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음을 명심하거라. 이 정보를 손에 쥔 이준혁은 중궁전을 압박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달빛이 깔린 후원에서 중전마마와 독대했습니다. 마마, 희빈마마의 낙태가 감수로 인한 것임을 소인이 알아냈사옵니다. 그 약초는 최상궁의 지시로 궁녀 은서와 내시, 민재가 구한 것이었으니 이는 중궁전에서 시킨 일임이 자명하옵니다. 이 일이 주상전하께 알려지면 중전마마께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드실 것이옵니다. 허나 마마께서 소인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 일을 조용히 덮겠나이다. 중전은 그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따위 모함으로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중전은 호통을 쳤지만 이준혁은 굴하지 않고 증거를 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예조참에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구나.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본 뒤 다시 그대를 부르겠노라. 중전은 즉시 최상궁을 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상궁. 예조참의가 감수로 희빈의 용종을 해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내가 궁녀에게 그 약초를 구하라 명한 것이 사실이냐? 최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희빈마마의 오만이 중궁전의 위험을 해친다 여겨 소인이 단독으로 희빈마마께서 드시는 탕약에 감수를 넣었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오니 소인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중전은 최상궁의 자백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상궁. 그대가 안 해도 될 일을 저질렀구나. 이 일이 주상께 알려지면 너는 물론 나와 우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중전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은밀히 자신의 아버지인 오의정 박치준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내실에서 중전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예조참의 이준혁이란 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겁박하여 자신의 세력을 보장해 달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물론 아버님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옵니다. 우의정 박치준은 딸의 말을 묵묵히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마. 이준혁의 야심은 오래전부터 조정을 어지럽혀왔습니다.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 두고두고 마마의 발목을 잡을 것이옵니다. 이 일은 이 아비가 알아서 처리하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궁중의 위엄을 지키고만 계시옵소서.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부디 이 위기를 막아 주시옵소서. 염려 마시옵소서. 이 늙은이가 조정에서 쌓은 세월이 있으니 이준혁 따위는 감쪽같이 없앨 수 있사옵니다. 그 후 이준혁은 갑작스레 궁중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의정 대감의 엄포에 누구도 그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천신 역시 약방에서 쫓겨나 궁궐 밖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궁전을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는 모두 걷혔습니다. 은서와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서야 가슴에 맺혔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약방 정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리. 이준혁 나리가 사라졌다 하니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요. 그녀의 눈빛은 안도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 그대와 함께라서 이 궁궐 생활이 늘 활기차고 즐겁소.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지키며 살아갑시다. 나리의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규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에요.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안개는 사라지고 그들의 사랑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한양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은서와 민재는 그 안에서 조용히 이른 새벽의 궁궐은 자욱한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하얀 서리가 반짝였고 궁중 약방의 나무 문틈으로는 쌉쌀한 약초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궁녀 은서는 바로 그 약방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중궁전 상궁의 잔심부름을 하는 그녀는 이 차가운 궁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님께서 다려드실 귤피를 오늘은 꼭 구해야 하는데. 은서는 손에 든 빈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은 늘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지요. 그때 약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청색 관복을 입은 내시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 산선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듬직한 체구가 특징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상선께서 필요한 약초를 직접 챙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약방에 들렀던 것입니다. 민재는 은서를 보고는 살짝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저는 중궁전 상궁마님의 심부름으로 차로 쓸 귤피가 필요해서요. 바로 그 순간 약방문이 벌컥 열리며 약방 하인이 귤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귤피 여기 있소. 많이는 못 드리니 다음에는 다른 차를 드시라고 전해주시오. 하인이 바구니를 던지듯 내밀자 은서와 민재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구니가 허공에서 뒤집히며 잘 말린 귤피가 차가운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은서는 허겁지겁 바닥에 흩어진 귤피를 줍기 시작했고 민재도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은서의 손은 차갑게 떨렸고 민재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뺨은 살짝 붉어졌고 민재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실수. 민재는 낮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흙바닥에 귤피를 주워 담으며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상궁의 까다로운 심부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궁마님께서는 차를 까다롭게 드셔서 늘 상태가 좋은 찻잎만 가져가야 합니다.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주 궁궐이 떠나갈 듯 호통을 치신다니까요. 지난번엔 쑥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었어요. 기가 죽은 듯 힘없는 그녀의 목소리에
민재는 알겠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시도 마찬가지요. 상선 나리의 심부름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니? 그의 농담에 은서는 그만 깔깔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셈이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약방 앞을 채웠고 그 짧은 순간 은서와 민재는 서로에게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연대감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궁궐의 내시 숙소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약방에서 만났던 궁녀, 은서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온통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궁녀에게도 마음을 빼앗긴 적 없었던 민재는 이상하리만큼 은서의 겁먹은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지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땀으로 젖은 관복을 입은 채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향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약방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은서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받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약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그림자 속에서 민재가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궁녀님. 은서는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숨이 멎었습니다. 나리. 민재는 그녀의 손목을 이끌고 근처의 낡은 약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닫히자 짙은 약초 냄새가 둘을 감쌌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재는 다짜고짜 은서의 입술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민재에게 입술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혼이 빠져나갈 것처럼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은서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멈추지 않고 은서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당신을 본 순간 넋이 나갔다오. 이런 마음은 처음이요. 내 마음은 이미 법도를 넘어섰소. 서로의 입술이 다시 포개졌습니다. 뜨거운 입맞춤은 금지된 열망을 터뜨렸고 서로의 관복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지며 둘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은서를 흠모하여 가끔 추근덕거리던 고관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그들의 금지된 사랑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가라앉자 민재는 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술시. 정자에서 만납시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혁은 그 말까지 똑똑히 엿들었습니다. 다음 날 술시, 궁녀 은서와 내시 민재는 약속한 정자에서 만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리를 향한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민재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궁녀님, 우리의 사랑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준혁이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중죄를 저지른 두 연놈을 당장 포박하라. 이준혁의 목소리가 정자에 울려 퍼졌고 민재는 재빨리 은서를 감쌌습니다. 궁녀님, 어서 도망치시오. 은서를 밀쳐 달아나게 한 민재는 이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지. 감히 임금의 여인을 탐한 자, 그 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자를 포박하라. 포졸이 민재를 잡으려는 순간 민재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서신을 보시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침착했습니다.
이준혁은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민재가 내민 서신에는 궁녀 은서에게 배경초를 전하라.